혹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을 상대하시다 보니까 미국 부동산 투자할 때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입지를 골라라, 뭐 어떤 물건을 골라라,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투자자의 기본은 이제 쌀 때 사가지고 이제 비쌀 때 파는 거. 이제 어쩌면 사람들이 비관적인 얘기가 나올 때가 제일 무서울 때 있거든요. 제일 두려울 때. 그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절지시리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비관적인 얘기들이 들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투자 이제 비관적인 얘기가 있으니까 집값이 싸졌죠. 근데 거기서 집값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골드맨삭스 이런 게 들어오면서 이제 집값이 확 올랐죠. 이제 그런 분들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기회로 만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위기로 만들 것이고 그거는 투자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되려고 마음 먹으면 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안 된다고 이미 마음 먹은 상태면 안 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미국은 1대1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간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매도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자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매도자 공부. 네. 이거는 되게 유명한 실화거든요. 유명한 실화인데, 라스베가스에서 힐튼 그룹 있잖아요. 힐튼 그룹이 갑자기 두 호텔에서 직원들이 파업을 했는데 80% 정도의 수입이 갑자기 확 폭락한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호텔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왜 2개의 호텔이 조금 파업했다고 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트럼프가 보니까 카지노인 거예요. 이 카지노에서 80%의 수입이 다 온 거예요. 그때 뭐 1990년도, 80년도. 그래서 트럼프가 카지노다 이래가지고 뉴저지 이쪽에 아틀란타라고 A씨라고 카지노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카지노가 막 허가받고 막 이러는 때였어요. 그리고 이미 핫한 곳이었고 그래서 트럼프가 딱 갔는데 너무 비싸게 측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뉴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때가 아니고. 그리고서는 이제 기다렸죠. 이제 때를 기다려가지고 카지노가 막 어떤 불법적인 행위들이랑 뭐 이런 허가들 문제로 해가지고 사고 뻥뻥 터졌죠. 사고 뻥뻥 터졌을 때 이제 내려간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카지노를 아주 싸게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돈을 엄청 벌었죠. 그게 정말 투자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저는 트럼프의 부동산 뭐 투자 전략을 좀 많이 존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정말 잘하기도 하고 대통령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거는 그건 노네. 네. 그렇지만 정말 부동산 투자가로서 정말 대단했던 건 사실이에요. 얘가 얘기했던 게 평판이 좋은 거는 정말 좋죠. 하지만 없는 평판이 나쁜 평판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아, 무풀이? 네. 아, 악플이 났다? 네. 그래서 어쩌면 뭐 트럼프가 대통령에 있을 때 있었던 모든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행동들? 그게 어쩌면 그런 나쁜 평판이라도 만들려는 그런 언론 플레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떤 부동산, 자기가 투자를 한 부동산을 할 때 나쁜 홍보라도 해요. 왜냐면 나쁜 평판이 아예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레이디 가가랑 막 이런 되게 유명한 가수들이 거기서 막 시위하고 난리 났거든요. 얘는 뭐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근데 그걸 더 집값을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너 왜 이 집을 왜 산 거야 했을 때 그걸 줄줄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샀는지. 그걸 상대방한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가 그게 진짜 찐 투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할 줄 아셔야 되니까 그런 걸 공부를 계속 하시는 거. 저는 부동산은 공부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블로그나 아니면 저희 카페를 통해서 이런 무료로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얻으시고 또 투자를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투자의 어떤 필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볼 수 있는 어떤 호라이즌을 조금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나도 해볼까? 어떤 두려움에 막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호라이즌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세법 쪽 얘기 들으니까 눈이 확 떠지네요. 와, 트러스트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와, 네. 그런 절차가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이것 말고도 정말 많아요. 이거는 세법은 보이시죠? 이것만 해도 지금 이만큼 되는 거. 이게 다 세법, 이게 다 피해 가시는 방법들이거든요. 이렇게 많아요. 10가지나 써있네, 여기. 아. 네. 이거 10가지도 아니고 진짜 한 30가지 정도 될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미국인들이 미국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좀 약간 양극단으로 지금 이번에 이제 갈라치기라 그래서 네. 다주택자, 무주택자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막 싸우거든요. 네. 야, 너네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다. 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혜택이면 미국 사람들도 좀 열심히 투자하면 네. 주식 말고도 되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부를 증식할 수 있는 네. 수단으로서 충분히 부동산이 괜찮을 것 같은데 주식에 좀 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네. 월세는 월세대로 300만 원씩 내고 있고 이게 저는 좀 궁금해서 네. 왜 그런 걸까? 지금 현재 미국 부동산 주택 소유주들은 한 65% 정도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물려받은 것들. 예, 거의 다 물려받은 것들이 되게 많고요. 미국 집 같은 경우는 100년, 200년, 300년 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을 투자라는 개념으로 안 보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주식에다 올인하고 뭐 테슬라? 네, 그런데 테슬라, 아마존, 뭐 애플 막 이런 데다가 하시는 분도 많고 연금 뭐 이런 데다 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20% 정도는 라틴계 이민자들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신용이랑 불법 체류자라는 그런 신분 때문에 아예 집을 못 구입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밀레니얼 세대. 근데 걔네들은 요즘 교육이랑 이런 게 너무 딜레이가 되면서 또 계속 교육을 받고 결혼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을 안 하니까 이게 집 소유하는 거 되게 느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집을 투자를 해야 돼?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 돈으로 내가 지금 현재를 희생하느니 이 돈으로 나는 좀 더 익스트림 스포츠나 이런 데를 뭐 레이저를 좀 즐긴다거나 아니면 뭐 캠핑이든 여행을 많이 다니고 나는 지금 현재에 충실할래. 그러는 욜로족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밀레니얼 시대에. 희한하네. 네. 어쨌든 간에 선불금을 내려면 돈을 조금 모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도. 그런데 이제 그 돈을 거기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모아놓는다는 자체를 거기에 거부를 하고 난 그 돈으로 그냥 나는 아프리카 가가지고 봉사 사업할래 뭐 아니면 벤처 사업할래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주이시들 유태인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런 창업 정신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뭐 이런 애들도 그렇고 주이시들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창업을 하는데 더 신경을 쓰지 이런 부동산 주다보다 약간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차를 소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밀레니얼 시대는 왜 차를 소유하냐. 택시 그거 타면 그냥 여기서 A부터 B까지 편하게 가는데 왜 차를 소유해? 이런 것도 있고 집에 있으면 뭐해? 집에 있으면 묶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나는 이 50개 주를 다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디지털 노매드? 이런 거로도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집을 소유해? 머리 아파 죽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부동산 그 전문 회사에서 이 밀레니얼 세대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 분은 거의 다 이제 자녀가 있으신 이제 끝에는 정찰을 해서 결혼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그 전까지는 정말 많이 하잖아요. 막 미국 사람들 보면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자유로운 영혼 그런 욜로족들 정말 많고요. 미국 문화예요. 확실히 다르다. 우리는 뭐 우리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살 거야 이러진 않거든요. 네. 어떻게든 으쌰으쌰해서 내 집 마련하고. 근데 미국은 젊은 애들이 집을 매사 그런 것도 있고 모빌홈이라고 트레일러 같이 생겼는데 이게 움직이는 집 있잖아요. 캠핑카. 네, 차 그런 비슷한 같은, 거. 그래서 뭐 트레일러 파크라고 그런 것들을 파킹해 두고 지네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예, 집시들도 그렇게 많이 살고 그냥 여행 다니면서 나는 그냥 편하게 그냥 이주 저주에서 막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래 그런 애들도 트레일러 파크에서 많이 살고 한 5만 불 뭐 이 정도면 살걸요. 그 이하로도 살 수도 있고 트레일러 파크 그 안에 다 있을 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많이 해요. 머리 아프니까. 일단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뭐 투자 면에서 좋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머리 아픈 일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 또 미국 집 같은 경우에는 콘도가 아닌 이상 좀 집들이 좀 연식이 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미국은 수리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왜죠?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예, 그래서 지붕 하나 고치려고 해도 미니멈 그래도 한 부분을 고친다고 해도 한 250불, 300불 뭐 이렇게 들고 그것도 미니멈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머리 아픈 사람들이 이제 새 콘도로 간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턴키 부동산 이미 다 리모델링이 되고 다 고쳐진 그런 데로 간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미국은 그런 건 안 합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건 안 합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좀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뚝딱뚝딱 세우면 되잖아요. 네, 워낙 땅이 많으니까. 진짜 뉴저지만 해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진짜 이렇게 벌판들이 되게 많아요. 네. 빈 땅에 세운다? 네, 빈 땅에다 세우지. 굳이 뭘 부시냐? 굳이 왜 부시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재개발이라는 거 자체를 몰랐어요. 그리고 미국 애들은 이상하게 집을 되게 오래 써요. 한 100년, 200년은 끄떡없이 쓰고. 그럼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안에만 계속 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하고 약간 그런 정도지 그냥 튼튼하게 해요. 뭐 이탈리아는 뭐 1000년, 2000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맨하탄만 가도 진짜 되게 오래된 건물도 많고 그리고 이제 매도자랑 잘 얘기를 하면 매도자가 그 턴키 부동산을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도자한테 가가지고 난 그냥 턴키로 살래. 그러니까 네가 다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집값을 올려가지고 나한테 받아라. 그러면 이제 매도자가 다 고쳐줘요.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다 해줘요. 그러면 매도자가 이제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다 고친 다음에 뭐 비포하고 애프터하고 해가지고 사진 계속 보내주고 이제 매입자한테 그리고 드론 날려가지고 이제 지붕 상태 다 검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검사 받은 다음에 그 자체를 사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옵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언어에 대한 좀 허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우리 한국에서만 거주하셨던 부동산 투자자분들은 언어에 대한 건 문제가 없습니까? 근데 에이전트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변호사들도 거의 다 한국 사람들 많고 타이틀 에이전시든 그런 사람들도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이고요. 특히 뉴욕, 뉴저지나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 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한국에 계시는 한국 분들보다 더 한국말 잘하는 미국에서는 한국인들 많을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언어적으로 문제를 있지는 않으세요. 조금 트이신 분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에 오셔가지고 변호사 통해가지고서는 다 투자하시고 다 하셨어요. 뭐 사업에도 투자하시고 다 투자하시고. 저희 애는 국제학교 다닙니다. 이민 준비 갑니다. 네, 꼭 이민 변호사님이랑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것도 이민 변호사님하고 네. 모든 게 다 변호사하고 일단 변호사를 통하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변호사들은 라이센스를 걸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변호사 통해서 했다 문제 생기면 그냥 거기 협회다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럼 보상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그게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주정부에서도 변호사를 이렇게 써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유도를 해요. 뭐 주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변호사를 해서 좀 하게 하시길 바래요. 미국에서 법인 설립하는 건 어렵지 않나요? 괜찮아요? 네, 그렇게 뭐 조건이 까다롭다라든지 돈이 뭐 얼마가 필요하다라든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다 변호사님 통해서 다. 네, 그것도 이제 회계사님, 변호사님 통해서 다 진행을 하시면 돼요. 결국엔 저희는 돈만 있으면 되네요. 네, 돈만 있으시면 돼요.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돈만 있으면 되네. 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이제 괜찮은 변호사님, 그죠. 괜찮은 회계사, 괜찮은 에이전트를 찾는 게 이제 포인트겠다. 네, 맞아요. 근데 웬만하면 괜찮아요, 변호사들. 왜냐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라이센스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데 꽤 높잖아요. 근데 그거를 버려가면서까지 자기의 그런 평판을 낮추고 저희는 재판까지 가야 되거든요. 협회 재판 잘못하면 거기서 쪽팔리고 평판 나빠지고 재산 잃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고 정직하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라이센스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거 재판 한번 갔다 오면 저희 기록에 다 남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써도 얘가 무슨 문제 때문에 재판 한번 갔다 오고 협회에서 뒤지게 혼났고 이런 거 다 나와요. 기록에. 아, 또 그것도 있다면서요? 이렇게 갱신? 교육 이수? 네, 교육이수를 계속 받아야 돼요. 예, 해당 주에서 어떤 그 교육이수 32개 뭐 아니면 크레딧 자체 32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해가지고 그걸 검사를 받고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저희는 라이센스가 잘못되죠. 그러면 지금 한국에 계신데 미국 가서 그러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라이브로요. 아. 그 온라인으로 다 받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돈 한 푼 아끼시자고 소탐대시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전문가의 어떤 지식을 이용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전문가들보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지식을 이용을 해서 자기 자신이 지식을 쌓아서 그런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는 그분의 몫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냥 부동산을 구입을 해가지고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건 투기라고. 하지만 그걸 집값을 오르게 만드는 게 투자라고. 저희는 투기는 별로 지향을 하지 않아요. 풍부한 지식으로 올바른 도움을 받아서 투자를 하시면서 돈을 이제 경제적 자유로 이루시고 성투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대출 받아놓은 거 네. 이미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요. 월세 네.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이 대출이 꽉꽉 차 있습니다. 네. 소득 대비해서 네. 꽉 차 있는데 그러면 미국 대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오진 않겠지만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 아무래도 선불금을 많이 요구를 하든지 이자율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너무 꽉 차 있으면. 네, 그렇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대출 기간에 따른데 만약에 꽉 차 있는데 막 돈은 정말 굉장히 많이 벌어요. 소득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고려를 하겠죠. 비대형 대출 가능하겠는데? 근데 이것도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니까 잘 보시고 하셔야 되고 좀 안타까운 거는 외국계 금융회사, 그러니까 외국계 은행 거기에 계좌를 미리 터놓을 수가 없는 게 한국 분들이 아니 일본에도 다 있고 홍콩에도 있는 게 지금 한국에서는 다 철수했잖아요. 그것만 있어도 미국에서 대출 받기 더 쉬워지거든요. 왜냐면 이 자료들이 이게 연계가 돼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겁니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철수한다고 발표 이미 했고, 뭐 시티은행도 이번에 철수한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제가 거기 계좌를 오픈하려고 어저께 알아봤거든요. 또 근데 철수한다고 이제 여기 한국에서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이제 그런 점이 좀 안타깝죠.